마지막으로 포화증기 물성표 연속 페이지의 증발자멸 컬럼 머리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단위는 BTU/LB이며 앞서 다룬 고압 구간 데이터에 대응하는 헤더 조각입니다. 압력이 높아질수록 증발자멸은 계속 줄어들고 물의 임계점인 악 3206 psiA 705 허쉬 부근에서는 0으로 수렴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액체와 증기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전체 열량이 액체열과 증발자멸의 합으로 구해진다는 관계는 모든 압력 구간에서 똑같이 성립합니다. 증기난방 설계나 스팀 트랩 용량을 정할 때는 증기가 응축하면서 내놓는 열, 즉 증발자멸이 핵심 값이 됩니다. 이 조각은 분할된 머리 그림으로 인접한 수치 행과 묶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포화증기 물성표의 연속 부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보일러와 증기 배관 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자료로 압력은 PSA와 PSIG로 온도는 허쉬로 주어지며 액체 보유열인 히트 오브 리퀴드, 증발 자멸인 레이턴트 히트 오브 이베퍼레이션, 증기 총열량인 토탈 히트 오브 스팀, 그리고 비체적인 스페시픽 볼륨이 한 행에 함께 정리됩니다. 단위는 모두 BTU/파운드와 세제곱피트/파운드를 씁니다. 이 조각은 그 가운데 히트 오브 리퀴드, 즉 허쉬 32도 기준으로 포화수 1파운드가 가지는 엔탈피를 나타내는 열의 머리글에 해당합니다. 표의 본문 수치는 이어지는 조각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조각은 포화증기 물성표의 실제 수치행들을 담고 있습니다. 각 행은 4개의 값으로 이루어지는데 차례로 액체 보유열, 증발 자멸, 증기 총열량, 비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첫 행은 385.21, 816.9, 1202.1, 그리고 1.6804입니다. 앞에 세 값은 단위가 BTU/파운드이고 마지막은 세제곱피트/파운드입니다. 압력이 올라갈수록 액체 보유열은 385.21에서 571.7까지 늘어나고 반대로 증발 자멸은 816.9에서 611.7까지 줄어듭니다. 증기 총열량은 1202대에서 1204.6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이는 자멸의 감소가 액체열의 증가를 앞지르기 때문입니다. 비체적은 압력이 높아질수록 1.6804에서 0.3619까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총열량은 액체 보유열과 증발 자멸의 합과 거의 같다는 점이 모든 행에서 확인됩니다. 이 조각은 포화증기표에서 압력과 온도, 비체적 열의 머리글 부분에 해당합니다. 압력은 제곱인치당 파운드 단위로 표기되며 여기서는 절대압을 뜻하는 앱솔루트 P' 열이 시작됩니다. 온도 변수 T는 허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표는 압력과 온도를 인덱스로 삼아 그에 대응하는 액체열, 자멸, 총열량, 비체적을 읽어내는 구조이며 절대압과 게이지압이 나란히 제공되어 현장 계기 값과 절대압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은 포화증기표의 고압 영역으로 게이지압 기준 1250 psig에서 3206.2 psig까지의 자료입니다. 각 행은 게이지압, 절대압,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포화온도 순으로 나열됩니다. 예를 들어 1250 psig는 절대압 1235.3에 대응하며 포화온도는 화씨 572.4입니다. 표의 마지막 행인 3206.2 psig는 절대압 3191.5, 포화온도 화씨 705.40으로 이는 물의 임계점 부근에 해당합니다. 압력이 올라갈수록 포화온도는 화씨 572.42에서 705.40까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이 페이지는 포화증기 물성표의 연속분입니다. 이 조각은 앞에 고압 영역 압력 온도 행에 대응하는 자멸과 총열량 열의 머리글 부분입니다. 레이턴트 히트 오브 이베퍼레이션, 즉 증발 자멸은 포화수가 같은 압력에서 포화증기로 상변화할 때 필요한 열량을 BTU/파운드 단위로 나타내며 그 뒤로 증기 총열량인 토탈 히트 오브 스팀 열이 이어집니다. 본 조각 자체는 머리글만 담고 있어 구체적 수치는 다음 연결 조각에서 제공됩니다. 표 전체에서 자멸은 고압으로 갈수록 작아지는데 임계점에 가까워질수록 액체와 증기의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조각은 고압 영역 포화증기표에서 액체 보유열, 즉 히트 오브 리퀴드 열의 머리글에 해당합니다. 허쉬 32도를 기준으로 포화수 1파운드가 가지는 엔탈피를 BTU/파운드로 나타내며 압력과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값이 커집니다. 이 액체 보유열과 앞서 다룬 증발 자멸을 더하면 증기 총열량이 되며 이 관계는 표의 모든 압력 구간에서 성립합니다.
본 조각은 머리글만 담은 연결 부분으로 실제 수치행은 이어지는 조각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크는 포화증기 물성표의 마지막 고압 구간을 다루는 부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압력이 올라갈수록 증기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세 가지 값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증기 전열량 Hg는 BTU/LB 단위로 1181.0에서 시작해 902.7까지 점차 줄어듭니다. 둘째, 증발에 해당하는 열량 성분은 605.2에서 시작해 결국 0.0까지 떨어지는데 이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사라지는 임계 상태입니다. 셋째, 빛의 적은 큐빅피트/LB 단위로 0.3450에서 0.0503까지 급격히 줄어드는데 압력이 높아질수록 증기가 그만큼 압축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V는 파운드당 세제곱피트로 나타낸 빛의 적이고 Hg는 파운드당 BTU로 나타낸 증기의 전열량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과열증기의 물성표 프로펠티에스 오프 수페레아테드 스테암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교차하는 격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 방향의 행을 구분하는 기준은 압력으로 단위는 lbs/sq인 즉 제곱인치당 파운드입니다. 각 압력 행에는 그 압력에서의 포화 온도, 즉 세트 템프 값이 함께 적혀 있어서 해당 압력에서 물이 끓는 온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리행은 이어지는 데이터표에 읽는 방식을 정의하는 안내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열증기표의 저압 구간 데이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압력은 절대압 P'과 게이지압 P 두 가지로 나란히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14.696 psia는 게이지로는 0.0, 즉 대기압 상태이고 이때 포화 온도는 212도HC입니다. 50 psia에서는 게이지 35.3, 포화 온도 281.01도이고 100 psia에서는 게이지 85.3, 포화 온도 327.81도가 됩니다. 각 압력행에는 위쪽에 빛의 적, 아래쪽에 전열량 Hg가 짝을 이루어 적혀 있습니다. 가령 100 psia에서는 빛의 적이 4.663, 전열량이 1205.7입니다.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는 전체 온도 T가 360도부터 1200도까지 늘어서 있어서 같은 압력이라도 온도를 높이면 1200도에서 전열량이 약 1637 BTU/LB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열증기표 중 고온 영역의 빛의 적과 전열량 연속값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 페이지에서 이어지는 데이터로 전체 온도 360도부터 1200도까지의 각 셀이 위쪽 빛의 적과 아래쪽 전열량 Hg의 쌍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온도라도 압력이 높아지면 빛의 적이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 한 온도 열에서 8.041에서 5.589로 작아집니다. 둘째, 1200도 열에서는 전열량이 약 1636 BTU/LB 수준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즉 충분히 과열된 고온 증기에서는 압력이 달라져도 보유 열량의 변화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V는 파운드당 세제곱피트의 빛의 적, Hg는 파운드당 BTU의 증기 전열량입니다. 이 부분은 과열증기표의 중압 구간 120에서 300 psi까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절대압과 게이지압이 나란히 제시되는데 120 psi는 게이지 105.3이고 포화 온도는 341.25도, 200 psi는 게이지 185.3의 포화 온도 381.79도, 300 psi는 게이지 285.3의 포화 온도 417.33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 읽기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표에서 점선 표시, 즉 빈칸으로 처리된 셀이 보이는데 이는 해당 온도가 그 압력의 포화 온도보다 낮아서 증기가 과열 상태로 존재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있는 예를 보면 120 psi에서 360도일 때 빛의 적은 3.844, 전열량은 1201.6입니다. 같은 온도에서 압력을 300 psi까지 올리면 빛의 적이 1.6090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중압 구간표의 고온 쪽 연속 데이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 페이지에서 이어지며 전체 온도가 360도부터 시작해 400, 440, 480, 500, 600, 700도 등 높은 온도까지 펼쳐집니다. 각 셀은 이쪽에 빛의 적, 아래쪽에 전열량 Hg가 짝지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60도 열에서는 빛의 적 4.636,
전열량 1277.1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온도 열을 따라 압력을 높이면 비체적이 4.636에서 1.7675까지 단조롭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온도 열에서는 전열량이 약 1631에서 1635 BTU/LB 사이로 수렴해 고온 과열증기에서 압력 차이에 따른 열량 변화가 작다는 점이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과열증기의 물성표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압력과 온도 조건별로 증기가 가지는 두 가지 핵심 물성값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변수인 V는 비체자, 즉 비체적을 의미하며 단위는 파운드당 세제곱피트, 즉 쿠비크 페에트 펠포운드입니다. 두 번째 변수인 Hg는 증기의 전열량, 즉 토탈 헤아트 오프스테암이며 단위는 파운드당 BTU, 즉 브투 펠포운드입니다. 압력은 라인당 파운드, 즉 PSI 단위로 표기되며 절대압 P'과 게이지압 P 두 가지로 나란히 제시됩니다. 각 압력행에는 그 압력에서의 포화 온도가 함께 기재되어 과열도를 판단하는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이 구간은 절대압 320psi부터 360psi까지의 저압 영역을 다룹니다. 절대압 320psi는 게이지압 305.3이고 포화 온도는 423.29 허시도입니다. 절대압 340과 360psi의 포화 온도는 각각 428.97, 434.40 허시도입니다. 온도축 T는 총온도이며 허시 360도부터 1200도까지 범위에서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도 지점의 값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320psi, 500 허시도에서 비체적은 1.4950이고 전열량은 1215.6입니다. 온도가 1200도까지 오르면 전열량은 1630 푸근까지 증가합니다. 저온측 칸이 점선으로 비어있는 것은 그 온도가 포화 온도보다 낮아 과열증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청크는 표 머리글의 일부인 세트템프, 즉 포화 온도 열을 나타냅니다. 세트템프는 세추레이션 템퍼러처의 약자로 각 압력행의 왼쪽에 그 압력에서의 포화 온도를 허시도로 표기하는 열 라벨입니다. 포화 온도는 해당 압력에서 물이 끓어 증기로 바뀌는 온도이며 과열증기를 정의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이 라벨 아래로는 절대압, 게이지압, 그리고 포화 온도 세 값이 하나의 묶음으로 정렬되어 표시됩니다. 표 본문에 나오는 총온도 값에서 이 포화 온도를 빼면 그 증기가 얼마나 과열되었는지, 즉 과열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절대압 380psi부터 600psi까지의 중압 영역으로 표의 좌측 압력과 포화 온도 머리값들을 담고 있습니다. 게이지압은 절대압보다 대기압만큼, 즉 약 14.7psi 낮게 나타납니다. 절대압 380psi는 게이지 365.3, 포화 온도 439.60 화시도이고 400psi는 게이지 385.3, 포화 온도 444.59도입니다. 압력이 오르면서 포화 온도도 점점 높아져 600psi에서는 게이지 585.3, 포화 온도 486.21도에 이릅니다. 본문이 온도축은 500, 540, 600, 640 허시도 등 저온측 칸의 비체적과 전열량 값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380psi, 500도에서는 비체적 1.3616, 전열량 1247.7이고 600psi, 500도에서는 비체적이 0.7947로 크게 줄고 전열량은 1215.7입니다. 압력이 높아질수록 같은 온도에서 비체적이 작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같은 압력행들의 고온측 데이터로 화씨 660도부터 1200도까지를 다룹니다. 온도축 T의 각 칸에는 비체적과 전열량 두 값이 위아래로 짝을 이루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셀은 비체적 1.6707의 전열량 1342, 그 옆은 비체적 1.7419의 전열량 1363.8과 같은 식입니다. 같은 온도라도 압력이 높아지면 비체적은 줄어들어 표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체적이 1.67 부근에서 1.02 부근까지 작아집니다. 가장 높은 1200도 열에서는 전열량이 1625에서 1630 BTU 부근으로 수렴합니다. 정리하면 온도가 오르면 전열량과 비체적이 함께 증가하고 압력이 오르면 같은 온도에서 비체적은 감소하는 관계를 보입니다. 이 마지막 청크는 표 하단에 다시 제시되는 변수 범례입니다. 과열증기 물성표가 이어진다는 표시와 함께 V는 파운드당 세제곱피트 단위의 비체적, Hg는 파운드당 BTU 단위의 증기 전열량임을 재확인합니다.
이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이어지는 긴 표에서 변수의 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원하는 압력에 해당하는 행과 총온도에 해당하는 열을 찾아 그 교차 세례 위아래로 놓인 빛의 적과 전열량 두 값을 함께 읽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과열증기의 물성표, 영문으로 프로펠티에스 우프 수페레아테드 스테암표의 구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보일러와 증기 설비에서 특정 압력과 온도 조건의 증기 상태량을 직접 읽어 쓰도록 만든 데이터표입니다. 표의 좌측행 방향에는 압력이 들어가는데 단위는 제곱인치당 파운드, 즉 PSI로 표기되고 절대압 P'과 게이지압 P 두 가지가 함께 제시됩니다. 또한 세트 템프, 즉 포화 온도 T 값이 같이 적혀 있어서 해당 압력에서 증기가 포화되는 기준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표의 상단 열 방향에는 전온도, 영문으로 토탈 템퍼러처가 화씨 단위로 배열됩니다. 그리고 각 셀에는 두 개의 숫자가 위아래로 들어가는데 이쪽 숫자는 빛의 적, 즉 파운드당 세제곱피트이고 아래쪽 숫자는 증기의 전열량 Hg로 파운드당 BTU 단위입니다. 즉 압력행과 온도, 열이 교차하는 칸에서 빛의 적과 전열량을 한꺼번에 읽어내는 구조입니다. 앞서 본 표의 중저압 영역 데이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의 절대압 P'은 500psiga부터 1000psiga까지 분포하고 이에 대응하는 게이지압 P는 대략 540에서 1000, 포화 온도 T는 489.75부터 544.61화씨까지 올라갑니다. 즉 압력이 높아질수록 증기가 포화되는 온도도 함께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압 500psiga 조건에서는 포화 온도가 489.75화씨이고 빛의 적은 약 0.7624 파운드당 세제곱피트, 전열량 Hg는 약 1212.4 BTU입니다. 같은 압력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빛의 적과 전열량이 함께 증가하는데 빛의 적은 0.9880에서 1.5676 세제곱피트까지 늘어나고 전열량은 전온도가 1326화씨에서 1625화씨로 갈 때 약 1326 BTU에서 1625 BTU 부근까지 커집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각 칸의 위 숫자는 파운드당 세제곱피트 빛의 적, 아래 숫자는 파운드당 BTU 전열량입니다. 이 부분은 같은 과열증기표의 고온 영역과 기호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온도가 더 높은 구간에서는 전열량 Hg가 대략 1297BTU에서 1620.4 BTU까지 분포하고 빛의 적은 약 0.5733에서 1.1360 파운드당 세제곱피트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온도가 같더라도 압력이 높아지면 빛의 적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온도 열에서 빛의 적이 0.6934에서 0.5733 세제곱피트로 작아지는데 이는 압력이 높을수록 증기가 더 압축되어 단위 질량당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표 하단에는 기호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호는 빛의 적으로 파운드당 세제곱피트를, Hg 기호는 증기의 전열량으로 파운드당 BTU를 의미합니다. 이 표는 컨티뉴드 표기처럼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이어지는 데이터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과열증기 물성표, 즉 고압 영역을 다루는 표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의 표가 중저압 영역이었다면 이 표는 더 높은 압력 범위를 전담합니다. 표의 행 방향에는 동일하게 압력이 들어가며 절대압 P'과 게이지압 P, 그리고 포화 온도 세트 템프 T가 함께 제시됩니다. 상단 열 방향에는 전온도, 즉 토탈 템퍼러처가 화씨 단위로 배열됩니다. 각 셀의 구성도 앞표와 같아서 이쪽 숫자는 파운드당 세제곱피트의 빛의 적, 아래쪽 숫자는 파운드당 BTU의 전열량 Hg입니다. 이 표는 주로 고압 보일러나 발전 설비처럼 높은 압력의 증기 상태량을 산정해야 할 때 활용됩니다. 고압편 표에 본 데이터 영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의 절대압 P'은 1100psiga부터 2200psiga까지이며 게이지압 P는 1085.3에서 2185.3, 포화 온도 T는 556.31화씨에서 649.46화씨까지 단조롭게 증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절대압 1100psiga에서는 빛의 적이 약 0.5110 세제곱피트, 전열량 Hg가 약 1288.5 BTU입니다. 반면 절대압 2200psiga로 가면 빛의 적이 0.1768 세제곱피트로 크게 줄고 전열량도 1147.8 BTU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즉 고압 영역에서는 같은 온도 열에서 압력이 높아질수록 빛의 적과 전열량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구간의 빛의 적은 대략 0.1768에서 0.5904 파운드당 세제곱피트 범위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고압편표의 고온 영역 데이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온도가 높은 열들의 값으로 전열량 HG가 대략 1305.4 BTU에서 1615.2 BTU까지 분포하고 빛의 적은 약 0.2621에서 0.8716 파운드당 세제곱피트 범위를 가집니다. 데이터의 흐름을 두 방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같은 압력행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빛의 적과 전열량이 모두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전열량이 1371.7 BTU에서 1615.2 BTU로 커집니다. 둘째, 같은 온도 열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빛의 적이 작아지는데 0.6049에서 0.2621 세제곱피트까지 줄어듭니다. 이 표 역시 Properties of Superheated Steam Continued로 표기되어 앞의 데이터에 이어지는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과열증기 물성표에서 사용하는 기호 정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압력과 온도 조건별로 과열증기의 상태량을 정리한 것으로 두 가지 기호를 핵심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기호 V는 빛의 적, 즉 단위 질량당 부피를 뜻하며 단위는 파운드당 입방피트입니다. 두 번째 기호 HG는 증기의 전열량을 뜻하며 단위는 파운드당 BTU입니다. 표의 행은 제곱인치당 파운드, 즉 PSI 단위의 압력으로 구분되고 각 압력과 온도가 만나는 칸마다 빛의 적 V와 전열량 HG 두 수치를 함께 읽어내도록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운전 압력과 증기 온도가 주어지면 해당 칸에서 부피와 열량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열증기표의 포화온도 항목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표 상단에는 각 압력 조건마다 세트 템프, 즉 포화온도 행이 누딥니다. 포화온도란 해당 압력에서 물이 끓어 증기로 바뀌는 온도를 말합니다. 이 온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더 높은 온도 영역이 바로 과열 구간이 되며 표의 본문에 정리된 빛의 적과 전열량 수치는 모두 이 포화온도를 기준선으로 사마 과열 정도에 따라 읽어 나가게 됩니다. 즉 압력별 포화온도가 표를 해석하는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과열증기표의 고압 영역 데이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간은 절대압력 660 psia부터 3206.2 psia까지를 다룹니다. 게이지 압력은 절대압력보다 약 14.7 psi 정도 낮게 표기되는데 예를 들어 절대압 660에 대해 포화온도는 655.91 허시도입니다. 압력이 높아질수록 포화온도도 올라가서 임계압력대인 3206.2 psia에서는 포화온도가 705.4 허시도에 이릅니다. 한편 압력이 높아질수록 빛의 적은 줄어드는데 660 psia에서 빛의 적 V는 0.157로 전열량 HG는 1123.8입니다. 표 본문은 압력을 행으로 총온도 허시도 T를 열로 하는 격자 구조이며 각 교차칸에서 빛의 적과 전열량을 함께 읽습니다. 예컨대 어떤 온도열에서는 0.2468에 1298.4, 또 0.4023에 1589.6과 같은 값이 나타납니다. 과열증기표의 고온 열 연속 데이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본 압력행에 대해 더 높은 총온도 영역의 빛의 적과 전열량 값을 이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빛의 적 0.1660의 전열량 1242.2, 또 0.2014에 1329.7, 그리고 0.3018에 1574.3과 같은 값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압력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가 팽창하므로 빛의 적과 전열량이 함께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반대로 표 아래로 내려가 압력이 높아지면 같은 온도열에서도 빛의 적은 줄어듭니다. 모든 값은 빛의 적은 파운드당 입방피트, 전열량은 파운드당 BTU 단위로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배관 내 유체 유속 및 압력 강화 부분입니다. 관 안을 흐르는 액체의 유속 계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흐르는 액체의 평균 유속은 공식으로 구하거나 맞은편 페이지의 노모그래프로 구할 수 있으며 노모그래프는 이 공식을 그래프로 풀어놓은 도구입니다. 평균 유속 V는 183.3 곱하기 Q를 D 제곱으로 나눈 값 또는 0.408 곱하기 Q를 D 제곱으로 나눈 값 또는 0.0509 곱하기 W를 D 제곱 곱하기 밀도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Q는 유량, W는 시간당 파운드 단위 질량 유량, D는 관의 내경입니다.
D 값은 11장의 탄소강, 합금강, 스테인리스강 파이프 데이터표를 참조합니다. 또한 스케줄 40관에서 60화시도 물에 대해 흔히 쓰이는 유량별로 100피트당 압력 강화와 유속을 미리 계산해 두었으며 관 크기는 8분의 1인치부터 24인치까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제 1에서는 비중 0.898, 60화시도의 3호 연료유가 2인치 스케줄 40관을 통해 시간당 45,000파운드로 흐를 때 분당 갤런 유량과 관 내 평균 유속을 구합니다. 유속 노모그래프 예제와 물의 적정 유속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예제 1의 풀이에서는 밀도로를 56.02 입방피트당 파운드로 구하는데 이는 유체의 비중에 같은 온도의 물 밀도를 곱한 값입니다. 노모그래프에서 질량 유량 W45,000과 밀도 56.02를 연결해 읽으면 유량 Q는 분당 100갤런이 나옵니다. 예제 2의 조건은 최대 유량 분당 300갤런, 최대 유속을 초당 12피트로 제한하며 스케줄 40관을 쓰는 경우입니다. Q300과 유속 12를 연결해 읽으면 내경 D는 3.2가 나와서 3과 2분의 1인치 스케줄 40관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고 이때 실제 유속은 초당 10피트가 됩니다. 끝으로 물의 적정 유속 기준은 보일러 급수가 초당 8에서 15피트, 펌프 흡입과 드레인 라인이 4에서 7피트, 일반 용도가 4에서 10피트, 상수도 서비스가 7피트 이하입니다. 이 자료는 크레인사의 기술 자료 410호, 유체의 흐름에서 허락을 받아 인용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밸브 핸드북 공학 데이터장의 핵심표 가운데 하나인 스케줄 40강관을 통과하는 물의 흐름표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60화시도의 물에 대해 관 길이 100피트당 압력 강화와 유속을 관경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가장 왼쪽에는 입력값이 되는 유량이 두 가지 단위로 나란히 노딥니다. 하나는 분당 갤런, 즉 갤런 퍼 미닛이고 다른 하나는 초당 입방피트, 즉 큐빅피트 퍼 세컨드입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관경마다 두 개의 열이 한 쌍을 이루는데 왼쪽 열은 유속을 초당 피트로, 오른쪽 열은 압력 강화를 PSI 단위로 나타냅니다. 압력 강화는 항상 관 길이 100피트를 기준으로 한 값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용법은 단순합니다. 설계 유량을 정한 다음 해당 행을 찾고 사용하려는 관경의 열을 보면 그 조건에서의 유속과 100피트당 압력 강화를 한꺼번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표의 둘째 부분은 소구경관 구간으로 매우 작은 유량에서부터 값이 시작됩니다. 열머리에는 초당 흐름과 압력 강화 PSI가 표시되고 관경은 8분의 1인치, 4분의 1인치, 8분의 3인치, 2분의 1인치 순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유량이 분당 0.2갤런, 초당으로는 0.000446 입방피트일 때 8분의 1인치 관에서 유속은 초당 1.13피트, 100피트당 압력 강화는 1.86psi입니다. 유량이 분당 0.5갤런으로 늘면 4분의 1인치 관에서 유속은 초당 1.54피트, 압력 강화는 2.39psi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 경향을 짚어드리면 같은 유량이라도 관경이 커지면 유속이 낮아지고 압력 강화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초당 0.00446 입방피트에서 8분의 1인치 관은 압력 강화가 무려 134.4psi에 달하지만 2분의 1인치 관에서는 0.526psi까지 떨어집니다. 표는 2분의 1칸 2, 2분의 1칸 3인치 열까지 확장되며 초당 0.1003 입방피트 행에서는 4분의 3인치 관이 초당 4.30피트, 1인치 관이 초당 3.02피트로 관경별 유속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